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 회사의 소개와 저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거는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소프트웨어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도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영상이라든가 신호라든가 생체지가 바이탈 사인 같은 거요. 그다음에 이제 EMR 같은 데이터.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메디컬 이미지와 바이오 시그널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의료 쪽에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CT라든가 바이탈 사인을 가지고 어떤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의 사실 대부분은 이미 한 5년 전, 10년 전에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셨던 그런 주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없던 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보면 저희가 만든 것들 실제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상용화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라고 하면은 아까 JAK에서도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인테그레이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유저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밸리데이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신뢰도를 갖는 제품을 만드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쪽에 다 계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경험한 걸로 보면 의료 분야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나리즈도 필요하고요.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어떤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거는 다 의료 행위로 보고 있고 의료기기라서 인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2등급이든 3등급이든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그냥 파일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세그먼트에서 새로 처음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반드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자체가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새로운 진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실제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늘 우리가 보았던 좀 익숙한 영상들을 보면요. 늘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들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하나 받으라고 줄을 서 있고 다 그러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학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쏠림 현상도 많고, 그 다음에 의료 쇼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부족한 의사 수가 9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 앞으로 5년 후에는 한 13만 명 정도로 부족한 의료 인력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죠.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건데 의료 사고로 인해서 또는 이제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실제로 교통사고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동일한 상태고요. 문제는 간단한 거죠. 이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찾아보면 미국에서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의사가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사들에 대한 임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OECD 평균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료 인력 수를 보면요. 평균이 3.2명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2.1명 평균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다고 하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 4명 정도입니다. 이 숫자가 충분히 적절한지 모르겠고요. 문제는 확실한 거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의 어떤 인구 1000명당 부족한 의사의 수를 앞으로 더 늘리기는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많으면 되죠. 의료 인력이 더 많고 더 좋은 병원들이 많고 정부가 이제 복지나 의료 관련돼서 예산을 더 많이 잡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수십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도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도 아니고 의사들도 어떻게 양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어도 지금 의료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툴들을 만들면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시간 단축입니다. 의사 한 명당 어떤 환자를 보거나 진료를 하는 그 업무의 양을 실제로 시간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체적인 의료 품질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근거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뭐 학자들 사이에서 이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4년째 이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레코드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거는 참 어렵다. 의료 쪽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이거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 피부과 의사가 어떤 도구의 힘을 빌어서 심장 전문의처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미국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1, 2차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이 있지만요. 그분들의 어떤 국민건강 측면에서 1차 스크리닝의 역할들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그게 정부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런 설득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분명히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뷰너메드라는 이제 브랜딩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 그 다음에 레이블링하는 측면, 그 다음에 분석하고 실제로 판매, 서비스할 수 있는 구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그를 기존에 굉장히 잘 정제된 골드 스탠다드 또는 레퍼런스 스탠다드라고 부를 수는 있을 만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걸 AI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충분히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체적인 엔진을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지만 기본 아키텍처나 플랫폼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한 4가지 펑션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자체 딥러닝 엔진,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 모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실은 지금 AI라고 해서 딥러닝을 써서 AI를 써서 데이터만 막 뭐 수십만 대가 넘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런 건 굉장히 단편적인 시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수반되어야 될 작업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는 레이블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병원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판독문 정보를 가지고는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지만 그 결과가 사람이 만족할 만큼 나오질 않아요.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이제 실제로 환자를 임상에 존재하는 어떤 판독문 결과들이 실제로 골드 스탠다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독을 해야 되는 모든 저희가 이제 AI한테 가르쳐주는 데이터를 재판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레이블링하고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0명 이상, 70명, 아마 저희가 문제를 여러 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명까지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전문의들께서 복수로 저희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저희 AI 엔진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야 한참 20만 건 이상 최소 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회사가 데이터를 가질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액세스하고 그거를 가지고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는 100만 건이 넘습니다. 페지런이라든가 시트라든가 엑스레이, 안전, 펀더스코피 여러 가지 산맥들을 다루고 있고요. AI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실제로 100대 이상의 GPU 서버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학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용화 준비 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한 4-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는 이제 보네이지라고 볼륨형 진단 소프트웨어가
그 임상시험을 이제 통과를 해서 최종 파일링 작업에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 목적이고요. 그 다음 제품들이 올해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IT를 하던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냐, 이 기능이 충분히 밸리데이션이 됐냐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처, 자마, NEJM 다 서비스형을 했었고요. 그런 수준의 논문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상용화,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되는 그 보네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외 언론에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저널에 계속 퍼블리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성능이 지속적으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시장에 알리고 있고요.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품은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골연령을 진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실제 나이와 그 생체 나이를 분석을 하고 차이를 따져서 그 다음 조치를 이제 결정할 때 사용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아산병원과 개발을 시작을 했고, 임상시험 고대병원, 안암병원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은 저희가 목표하는 바로 지난달에 통과를 완료했고,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지금 최종 검토 단계에 있어서 아마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 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만 보더라도 이 의료 현장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여기 아산병원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산병원만 해도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병원인데, 이쪽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인 실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독할 때 성별을 바꿔서 판독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나이가 숫자가 뭐 일이 하나 더 붙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걸 실제로 아산병원에서 1년 넘게 이 툴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걸 썼을 때 결과가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판독 속도가 좋아졌고, 펠로우 경우에도 한 20%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뭐 곧바로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저희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폐질환 진단과 생체 신호를 가지고 심정지를 조기 예측하는 제품을 이미 병원에 집어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노즐이라든가 체스트 엑스레이 쪽에서 이너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보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종병원에 들어간 심정지 예측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병원에 있는 일반 병동에 계시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식은땀을 흘리고 환자가 숨을 좀 잘 못 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수액 처방을 하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 AI 소프트웨어가 이거는 카디오그래스트가 의심된다라고 이제 사인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만에 심정지가 와서 이분은 어쨌든 중환자실에서 적절히 잘 대처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까지 아직 소생해서 살아계신다고 제가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노즐 스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면 흉부 CT 검사를 하실 텐데, 대부분의 경우 건강검진센터가 바빠서요, 그냥 이제 뭐 정상이라고 넘어가는 케이스들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난 한 1년 정도 정상이라고 다 판독이 끝난 걸 다시 한번 돌려봤더니 굉장히 높은 숫자에서 비정상 케이스를 찾아냈고, 그분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기사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언론 홍보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병원과 의료 사이드를 도와주는 회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건 사실은 뭐 싸우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수가가 아직 보증이 안 돼요. 그래서 비급여로밖에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어렵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의료 쪽에서 의료기기 업체들한테 저희가 이제 자문을 받고 하다 보면 기회가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돈을 모니타이징 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탠더론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지만,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 업체, 팩스 업체, 보험사 이쪽이랑 계속 협력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한 2곳과 이제 계약을 체결할 건데,
그런 쪽에서 이제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제품 출시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이런 레코드들이 충분히 쌓이면 사실 그 다음에는 그 신성원이나 복지관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들이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숙달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기존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죠. 의료 사이드에서 어떤 시장에 전체적으로 의료 영상 쪽의 시장이 20조에서 3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대해서 7, 80%가 다 의료기기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세츄레이션 됐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시장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바로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3년 내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한 7, 80%의 공통점으로 돈을 못 벌고 있고요. R&D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성공을 한다면 어떤 새로운 시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지금 갖고 있는 내부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뭐 굉장히 작으니까요. 이걸 토대로 이제 미국을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